제목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어제 오후에 경기도 양평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거든요. 아이고. 불이 났는데 그 집 안에 일가족 5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나. 그런데 그 집이 목조주택이라서 불길을 잡기가 어려웠다는 세상에. 거예요. 불이 막 타는 가운데. 아이고, 저 집인가 보네. 그렇습니다. 어머나. 불길이 저렇게 뜨겁게 타오르는데 세상에. 목조주택이다 보니까 물을 뿌려도 불이 안 꺼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타는 가운데 바람도 많이 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5명 일가족 중에서 할아버지하고 손주 2명은 대피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집 안에 40대 부부가 고립돼 있다가 2명 다 사망하고 만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근데 저 사건 당시에 네. 자녀가 이제 불이 났다고 신고를 했는데 네. 신고를 하면서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 에? 그렇게 신고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경찰 당국이 방화에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불이 난 것도 지금 놀랄 일인데 신고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고받은 거는 이제 부부 싸움 중에 그 남편분이 그 기름을 들이붓고 불을 질러가지고 현장 와보니까 이미 더 전체적으로 다 불이 확산이 되는 그런 상태였었고 저희가 진입하기 좀 곤란한 그런 상태까지. 세상에 지금 불난 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이 영상 보세요. 너무 처참합니다. 그런데 김묘성 기자님, 아무리 부부 싸움 중에 감정이 격해졌기로서니 이런 짓을 했을까요, 진짜로? 그러게나 말입니다.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하루 전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화재 발생 하루 전날입니다. 이 남성이 가정폭력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게다가 2차례나 접수가 됐어요. 근데 화재 전날 새벽 1시 반이 넘은 시각에 아들이 부모님 사이에 싸움이 난 것 같다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아이고. 경찰이 그래서 현장에 가봤죠. 직접 출동해서 양측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평소와는 달리 이날따라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졌고 감정이 격해졌긴 하지만 네. 그래도 몸싸움은 전혀 없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남편이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부부간 잠깐 분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느껴져서 경찰이 동의하에 남편을 파출소로 데리고 왔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는 됐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물리적 충돌, 즉 부부간의 몸싸움 흔적은 없고 상황은 아니고 언성이 평소보다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정희 변호사님, 여기서 이 정도에서만 끝났다면 세상에 이런 참사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된 날짜는 3일이었습니다. 3일 새벽 시간대에 2시간 만에 2번에 걸친 신고가 있었다는 것이고 화재 사고는 그로부터 이틀 뒤에 이제 발생을 한 것인데요. 어머나. 처음 신고는 새벽 1시 40분경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40대 부부에 대한 분리 조치를 했었고 이 남편에 대해서는 지인에게 인계를 했는데 문제는 남편이 나는 다른 곳에서 자기 어려우니 내 차에서 자겠다라고 이제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 안에서 잠을 자고 그런 상황에서 차를 향했기 때문에 네. 근데 가족들이 보기에는 집 근처 가까운 데 주차된 차에서 있다 보니까 또다시 염려가 됐던 그죠. 겁니다. 언제 또 집에 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 2시간 만에 다시 이제 신고를 했고 그 시간은 네. 새벽 4시경이었는데요. 일단 이 당시에도 남편에게 시간을 잠시 갖고 감정을 추스려 보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설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번에도 동의를 해서 남편을 분리 조치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남편은 인근 숙박업소로 갔고 네. 잠은 이제 다른 곳에서 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아침에 이제 술이 깬 상태에서 집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경찰의 판단으로는 이 1차 출동, 2차 출동 시 별다른 이제 몸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이제 가족들이 염려가 돼서 신고를 했다라는 것이고 차에서 자고 있어서 출동해서 확인을 했지만 또 가정폭력의 정황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부부는 숨진 채 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됐는데 그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두 사람 부부 사이에 어떤 부부싸움의 다툼의 정황은 없었다는 거예요.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윤기 변호사님, 그러면 보세요.
경찰이 2차례나 출동해서 남편을 진정시키고 인근에 또 숙박업소까지 또 이 잠을 자게 하고 했는데 그런 조치까지 했는데 충돌도 없었어요. 폭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인데 이 화재에 대해서 방화로 본다는 건데 그 근거는 뭘까요, 그러면? 이 화재에서 여전히 남편의 방화로 추정하는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방화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제 증거가 있는지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 그 현장에서 발견된 그 재료들에 대해서 성분 감정도 의뢰한 상태인데 네. 이게 목조 건물이 아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크게 난 상태의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이걸 성분을 이제 조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일단 유족들한테도 지금 의견 청취를 좀 해보고 있는 상태인데 네. 유족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족들이 다 저렇게 화재로 죽었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현재 유족들에 대해서 조사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겠네요. 시일에 걸릴 수밖에 없어. 얼마나 지금 유족분들의 지금 정신적 충격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지금 진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최진영 변호사님. 방화로 보긴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현장 감식을 통해 채취한 시료, 즉 자료들 통해서 뭔가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이 화재 방화라면 사건인데 이게 혹시 오리무중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119에 신고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방 안에 있던 아이들, 그러니까 그 지금 사망한 사람들의 자녀분들이. 자녀가 지금 전화를 했고 아. 그때에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인화물질로 방화를 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인화물질이 있었는지 실제로 그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인화물질을 사서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설령 아이들의 어떤 그 할아버지의 진술이 없다 하더라도 그 방화나 이 원인을 밝히는 건 그리 어려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이른바 현주 건조물 방화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는 사형, 무기, 7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살인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렇게 방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남편분이? 실제로 남편분이 사망을 했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어떤 수사를 해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다만 원인을 밝힐 뿐인 것이고 네. 현 상황 속에서 원인을 밝힌다 하더라도 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수사나 그에 따르는 처벌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또 그리고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고였습니다.